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노트 앱을 열심히 배워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뭐야, 석환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거 그 마이크 다 예, 켜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줌 안에서 요새 노이즈도 잘 제거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석환이고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신기술이나 신기법 쪽 개발하다가 요새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옛날부터 그냥 일정 관리하고 뭐 기록하고 뭐 이런 데만 주로 메모를 사용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 찾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예전에 내가 메모에 기록했던 걸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로어 리서치를 처음 찾게 됐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돈을 좀 썼으니까 잘 써보자라는 생각에 막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 싱킹이라든지 제테카스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공부 좀 해보고자 기회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뭐 아까 새로운 뭐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예, 지금 뭐 기획이라 별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회사에서 또 어떤 기술을 또 새로 네. 이제 뭐 확보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네네. 다른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승민님이시죠? 잠깐만요. 허성민님이시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허성민이라고 하고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뭐 저는 예전에 메모보다는 좀 클리핑이나 이런 것 위주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생산하거나 라이팅 하지 않으면 사실 짧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메모 툴들, 클리핑 툴들을 해서 수집만 해놓고 정작 활용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제테카스텐 방법론 보고 로암이라는 걸 써봐야겠다 했는데 이 생각보다 이게 진입 장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예, 우선 돈을 꼬라박고 예, 그렇게 좀 예, 컨스트레인트를 줘야지만 이게 될 것 같아서 우선 신청하고 다른 분들 좀 경험이나 이런 거 한 다음에 동기부여 받으려고 좀 들어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롬 리서치 페이지로 이제 그 스터디 모으는 거를 공지를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반 이상의 분들이 들어갔다가 그게 모바일에서 들어가면 퀵 캡처가 나오잖아요. 아, 예, 맞아요. 아, 바로 그거 보고 그냥 튕겨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공지할 때는 로마 안 쓰려고요. 뭐 그런, 장벽이 좀 있죠. 예, 뭐 되게 신박한 느낌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반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영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UX, UI 전공하고 지금 PXD라는 UX 에이전시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천세정이고요. 저도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낼 때 노션이랑 슬랙 같은데 엄청 자료를 가둬두고 막 친구들이랑 공유해서 보는데 그게 좀 썩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힙서비 채팅방에 스터디 한다고 올려주셔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신청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고 세정님의 그 UI UX 포트폴리오 봤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PXD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예. 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소개했으니까 일단 그 저는 항상 그 이런 스터디 할 때 그러게요. 돌아가면서 일단 지난 주차 어땠는지 간략하게 소감 같은 걸 서로 좀 공유하고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긴 했는데 첫 번째 모듈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1주차 내용은 뭐 사실 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쉬웠던 것 같고 그 유튜브 영상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전에 좀 봤을 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얘는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좀 받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쓰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되게 활용을 잘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좀 덜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스타트 이번에 한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석관님 어떠셨어요?
용사는 만약에 저는 이제 로함을 먼저 쓰고 있었으니까 이제 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싶었는데요. 만약에 처음 이제 그 데일리 페이지를 처음 접한 사람은 좀 막막하거든요. 저도 처음 그랬고, 뭐 거기서 시작하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성민님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히 이제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뭐 데일리 노트로 아, 시작해서 뭔가 이게 우선은 작성 자체를 시작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거하고 마크다운이나 뭐 하이라이트 신텍스 뭐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최대 장점은 뭐 쌍방향 링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볼까 했더니 이번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뭐 그냥 기존 메모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인덴트 넣고 기록하고 뭐 이런 정도만 좀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고 실제 장점이라면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언탱글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데 이게 항상 뭐죠? 첫 번째에서 한 중간에서 멎어가지고 그다음 로딩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아, 그래요? 네, 제 맥북 이슈인 건지 어, 그리고 그 주신 거에 대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크롬에서 다른 앱들도 다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 첫 그래요? 번째 예, 제가 M1 맥북 이번에 장만했는데 이틀째 쓰고 있는데 뭐 거기 문제인 건지 그래서 뭐 밑에 예제 보고 따라하긴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로함의 문제인 건지 제 맥북의 문제인 건지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슈는 좀 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모바일에서도 그냥 보고, 저는 맥북 예전 올드 모델이긴 한데,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그냥 링크에서 들어갔을 땐 잘 되긴 했었거든요. 네, 저도 뭐 같이 크롬에서 하는데 항상 그런 현상이 그 주신 로함에 있는 링크 언탱글드 보다 보면 네네. 아니면 링크 클릭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운되더라고요. 뭐 앱이 열리지 않거나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다른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원래 따라 깔았던 그런 앱들도 다 다운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게 로함 쪽 문제인가 제 문제인가 하여튼 그런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 그 롬 언탱글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롬 리서치 자체 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롬 리서치 원래 저희 주신 게 그 롬으로 작성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네네. 링크를 클릭해서 가다 보면 예를 들면 거기 유튜브 링크가 걸려 있을 때 그걸 클릭하면 그 유튜브가 열리지 않고 그때부터 뭔가 이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정말. 전체적으로 뭐 어, 다른 이제 맥앱들도 다 뭐 권한이 없습니다. 열리지 않거나. 그래서 이게 뭐 꼭 그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좀 특이한 현상이라서 한번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나 한번 나눠보고 어, 싶더라고요. 네. 음, 이게 M1 맥의 특징이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좀 그런 그렇지 않을 이슈는 것 있었던 같은데, 것 같습니다. 뭐, 그 단톡방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왜냐면 비슷하게 겪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네네. 전혀 없었어가지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윈도우 환경인데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 네. 세정님 어떠셨어요? 저 지금 막 그 뭐지 그 올려주신 거 보고 한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네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 네네. 아직 그 언탱글드 거기 가입을 했는데 메일이 안 날라와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아, 정말요? 어떻게 스타트드 그것만 좀 보고 따라해 네. 보고 있어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첫 초래가지고 그렇고, 제가 지금 아는 분들도 한 두 분 더, 원래 알던 분도 있는데, 두 분 다 이번 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뭐 이렇게 좀 써보시고, 세정님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언탱글도 혹시 그 잘 안 날라오면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한 번 아, 했다가 네. 안 날라와가지고 네. 잘못해서 다시 했거든요. 네. 몇 분 안에 날라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주문을 잘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네. 예주님, 저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차 했던 그 영상 봤던 거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소개하고, 이번 주차 그 내용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예주님, 오디오가 지금 음소거는 안 돼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주님은 참고로 시카고에 계십니다.
지금 용서가 오디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해결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저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스터디 포맷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소감 같은 거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에서 나왔던 질문을 쭉 같이 보면서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좀 하고요. 보통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제가 노코드 가지고 이런 그룹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때는 모르는 게 되게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툴의 사용 방법이 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딱 이런 식으로 되게 분명했는데, 제 생각에 롬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어느 정도 익히면 다 사람들이 아는데, 그럼 얘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계속 퀘스천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주차에 진행하시면서 질문 같은 것도, 그런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괜찮은데요. 그런 게 잘 없어서 질문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요런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논의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면을 일단 어, 아, 근데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렇게 선호하는 시간들은 아닌가 봐요. 생각보다 저는 참여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예, 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안 그러면 정말 쓸쓸합니다, 이거. 에버그린 노트가 뭐죠? 저는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가장 개념의 기본이 되는 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라 표현을 해야 되지? 에버그린 노트를 여러 개 조합을 해서 이제 나만의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 철학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네. 단어만 듣고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막 에버그린 노트는 검색해보고 해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안 나있고 약간 제텔카스텐의 그 퍼머넌트 노트 비슷하다 그 정도 느낌만 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보면은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퍼머넌트 노트보다 훨씬 이렇게 뭐 어감이 좋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저기 CSS 바꾸셨네요. 예, 저는 뭐 어, 찾다가 고구마 색깔을 바꾸고 몇 가지 쓰고 있는데요. 예, 예. 좀 데일리 노트다 보니까 좀 보기 편하면 좋겠다 개발하시는, 싶어가지고. 예, 뭐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바꿔서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참고로 여기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음. 이건 롬 CSS 페이지 아, 만들어서 그죠? 예. 코드 블락 넣으면은 그게 CSS 파일로 지정을 해주면 이게 모양이 바뀌거든요. 세정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일단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IT 쪽 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예, 예. 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품 개발이에요. 제품 개발, 상품 개발, 진짜 그 메카니컬한 부분들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보다 훨 낫습니다. 저도 놓은 지 한 15년 돼서 네. 이런 템플릿들 불러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예, 건지 은근히 템플릿이 생긴 어렵다.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 기존에는 노암에서 템플릿 제공을 안 해가지고 뭐 오토와키나 이런 거 연동해갖고 땡겨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로암 슬러시 템플릿을 만들고 그 안에 넣으면 쓸 수 있습니다. 아, 요렇게요. 예, S까지 붙이시면은 예,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블록이 템플릿의 제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네. 있는 블록들이 전부 다 땡겨와집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어, 슬래시 뭐죠? 세미콜론 2번을 누르면은 불러올 수 있어요. 아, 아, 이렇게 근데 그 뭐 책, 하면요. 예, 지금 보시면 엔드 파일이라고 어, 적혀 있죠? 얘네들은 뭐 그래, 이런 기능을, 이런저런 기능들을 추가를 거의 매주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아, 따라가면 되지. 얘가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세요? 그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네네. 업데이트가 뭐가 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뜨거든요. 그 오른편에 이제 보통 별 점 3개 누르면 네네.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는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체크 퍼 업데이트. 예, 이거 누르면은 이제 뷰 체인지 아, 보면은 비체인지. 아, 로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업데이트 노트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 좀 봐야겠다. 아니, 저는 이게 얘네들이 앱을 개발을 하긴 하는 건가 막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 도서, 바뀌어요. 그래서 음, 그 왜냐면 도서 PDF, 정보나 이런 걸 넣기에 되게 편하게 뭔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하신 아, 거 보니까 템플릿을 넣고 거기다가 약간씩 뭐 변경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네, 생산성이 훨씬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실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어, 이게 역시 1.0이 아니다 보니 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아, 이게 또 그런 것 1.0이 같습니다. 아닌 거군요, 진짜. 네, 그런데도 유료화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한데 참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실리콘밸리의 특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탱글드에도 그런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만약에 시작할 거면 조심해라. 토끼굴에 들어간다. 저희의 돈을 예, 예, 펀딩 받아서 자기들 제품 개발에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 기능이 새로 나올 때마다 뭔가 이거를 잘 설명해 주진 않으니 계속 찾아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친절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템플릿으로 그러면 되게 좋네요. 저는 템플릿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뒀었는데 세미콜론 2번이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예. 어, 그러니까 많이 좀 클리핑하거나 스크래핑하는 용도가 주로 이제 도서 본거 기록하거나 네, 웹사이트 클리핑한 거에다가 뭐 자기 커멘트 조금 넣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템플릿으로 이렇게 메타나 이런 게 정리돼 있으면은 그때 하기가 좋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근데 약간 그게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네, 무슨 말씀 알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막 이거를 다 하게 하는 것 같은 과연 이게 사실 예, 예, 예.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 예. 그럼 이쪽 같은 경우 리딜 셀렉트에서 그 스크래핑 하신 거를 약간 요 템플릿 가지고 계속 그냥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 보네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리지 셀렉트가 사실은 하이라이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뭐 이제 우클릭 풀어갖고 땡겨올 수 있는데 이제 되게 요거 노트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원칙적으로 세운 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아, 예,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뭘 적으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버릇 하니까 똑같습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은 제가 그냥 다시 적는 편으로 그러니까 같은 글자라도 타이핑을 해서 적는 편으로 해서 남겨놔야 내가 나중에라도 한번 쓰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요새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석화님 하신 거 좀 또 다르게 질문 있어요? 좀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다음. 네. 음, 다른 분 이거 테스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블락을 만들면 안에 세부 블락을 만드는 것도 다른 분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 밑에
예준님 밑에 뭔가 이렇게 더 넣는 게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인덴트 돼가지고 이제 과제 제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좀 적어 놓을게요. 네. 제 거 클릭하시는 건데 저는 사실 오늘 세정님하고 비슷하게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네네. 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거 하고 네. 그냥 예, 넣는 거 헤딩이나 이런 것만 따라해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똑같은데 지금 툴들을 아래쪽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 많은 툴들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클리핑이거든요. 뭐 포켓이나 에버노트나 노션이나 한번 1년씩 2년씩 유료했다가 끊었다가 네, 아시겠지만 모으기만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도 아이클라우드 맥 쪽을 쓰니까 아이클라우드 쓰고 심플노트로 통합해 볼까도 써보고 항상 보는 윈도우 스티커도 해보고 에버노트로 모아보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한 3, 4년 차쯤이 그냥 아카이빙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독서도 뭐 리디북스에서 뭐 클리핑 한 것들이 뭐 쌓이긴 하는데 다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통합된 거를 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인사이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제 로함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일주일 정도 이제 써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기존에 너무 많이 한 10년째 넘게 쌓아왔던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로함으로 옮겨 놓으면 좀 빠르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1차 그거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하면서 좀 예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또 고민이 또 이게 그 모바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사실 취지에 좀 안 맞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요. 예. 근데 모바일은 저는 오히려 노션보다 나았어요. 네네, 모바일 환경에서 웹으로 접속하는 거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어차피 아, 노션도 그냥 느리잖아요. 앱이.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어, 확실히 근데 PC에서는 이제 탭을 띄워두면 한번 로딩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에디트하면 바닥바닥 이렇게 반응 속도가 괜찮은데 모바일에서는 이거를 이게 계속 이제 그 한참이 그러니까 OS에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거를 띄워둔 걸 자꾸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띄워야 돼서 다시 로딩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좀 그러긴 한데 네, 뭐 저는 괜찮았습니다. 모바일에서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앱이 없어갖고 되게 걱정 저 많았는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약간 컨텐츠 그 뭐죠 라이프가 어떤 식이냐면 주로 뉴스레터 신청을 많이 해서 그걸 이제 지메일로 받아보면 그걸 좀 읽다가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아웃링크를 걸어서 이제 그거를 포켓으로 이제 저장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IFTTT로 해서 에버노트에도 가고 요즘은 이제 노션에 클리퍼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쌓아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쌓아만 두는 게 보니까 나중에 서치하기도 너무 어렵고 뭐 한글 문제도 있고 뭐 풀텍스트 서치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걸 어디서 분명히 읽었었는데 이거를 좀 리서치할 때 요 테마 가지고 한번 찾아서 한번 뭐 아티클을 작성해 보자라고 하면 정작 네 군데에 혹시 잊어버릴까 봐 네 군데 툴에 나눠서 저장했던 내용들을 정작 서치하려고 하면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음, 이것들을 이게 로함이 이런 것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서치를 해보니까 예전에 노션이 올 때 에버노트 거를 땡겨올 수 있는 기능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에버노트에 있는 걸 노션으로 옮긴 다음에 노션에 있는 거를 익스포트해서 다시 로함으로 임포트하는 이런 것들. 저는 뭐 신규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그래도 몇 년 동안 했던 것들 아카이빙 했던 것들 우선 로함에 옮겨놓고 제가 다시 그걸 에디팅하는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뉴를 하는 게 아니라 에디팅하는 방식으로 좀 서로 링킹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그걸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난 쌓였던 거를 좀 네트워킹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아티클을 가져와서 저장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웹 클리핑을 전혀 안 해요, 사실은. 저는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뭐 에버노트, 포켓 다 썼었고, 최근에는 디고라고 그래서 웹에다 직접 하이라이트 하는 앱이 있어요. 그것까지 써서 했었는데, 정작 나중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사실은 로암을 처음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페이지 자체를 끌어오는 건 안 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메타 태그만 넣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한 줄이라도 적어 놓으면 나중에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원하는 거는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찾아낼 수 있는 자기만의 커멘트들을 달아놓고 원본 내용 혹은 원본 내용에서 하이라이트한 내용들까지는 뭔가 좀 아카이빙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는 좀 찾아지거나 아니면은 좀 불러오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풀 그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뉴스레터를 요즘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뉴스레터를 그런 식으로 좀 스크래핑하는 용도로 잘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허진호 대표님의 뭐 블로그나 이렇게 자기 단상을 한 세네 줄 적고 그다음에 이 글에 대해서 인사이트에서 또 원글을 이제 뭐 링크를 걸어놓은 형식. 근데 사실은 원글의 링크도 필요하고 그분이 정리한 커멘트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제 거에 노트에 아카이빙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네. 정작 필요할 때 뭐 신사업 아이템을 뽑거나 뭐 아직 시작은 하고 있지만 블로그를 쓸 때 딱딱딱 찾아지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약간 방식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석환님이 아까 보여주신 저기 유튜브나 책 이렇게 정리하듯이 사실 아티클 정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가 너무 양이 많으면은 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지니까 그게 뭔가 예. 간략하게 될 수 있게. 저는 글을 읽다가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그 인사이트만 적어두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문의 표현을 다시 찾고 싶을 때는 거의 못 찾긴 해요. 예. 근데 뭐 그런 방식으로도 사실 그 자기만의 워크플로우의 그 방식을 찾아가 가지고 쓰는 게 그 롬을 쓰는 방식인 것 같긴 합니다. 롬에서는 진짜 딱 보면 어떤 워크플로우를 진짜 제시를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대신 툴이 여기 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좀 써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롬에서 제가 뭐 가장,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잠깐 서치를 하다 보니까 포켓에 보면 프리미엄 기능 중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롬으로 옮기는 걸 템플릿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생각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뭐 약간 공수가 들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롬 유저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좀 워크플로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템플릿을 써서 이런 식으로 웹 클리핑한 거를 옮겨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도 나중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게 한번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롬이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봤을 때 자연어로 그냥 쭉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작가의 이제 거기에다 이제 링크만 달아가지고 뭐 이제 무슨 작가의 무슨 글을 읽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다라고만 적어 놓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작가에다 링크 걸고 이제 무슨 글이나 뭐 아니면 제목에다 링크 걸고 따로 메타 태그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식으로만 이제 메모가 쭉 돼 있어도 나중에 이제 작가만 찍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를 쭉 모아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에 한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롬은 그런 링크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링크를 걸어다 보니까 나중에 쌓였을 때 이제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굳이 택했었고요. 그 어렵다는 게 뭐 느려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많은 게 이제 가비지화가 돼? 검색돼버린 경우들이 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걸로 넘어가면 저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일단은 투두로 시작하고요. 어, 투두 시작하고 그리고 요 밑에 사실은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가 되나? 오씨, 어떻게? 그럼 투두 앱을 따로 쓰시지 않고 롬에 있는 투두나 칼렌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네네. 원툴로 하고 네. 아래쪽에 아이디어를 적는 방식으로 하죠. 네네네. 제가 이거를 원래는 투두 앱으로 아사나를 쓰고 그다음에 노션으로 메모를 했었는데 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생각 정리를 하다가 뭔가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아사나 앱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노션에다 써놓자. 그래서 노션에서 하기 시작했고 노션에서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 그 워크플로우는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사실 이 투두를 데일리 투두에서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사이드바에 투두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 투두라는 게 제가 뭘 쓰다가 투두가 생각이 나면은 그냥 투두를 써놓고 어 다만 투두라고 이제 링크만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드바에 얘를 이제 레퍼런스 하는 애들을 다 보이게 하면은 그 어떤 주제별로 투두가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은 거기서 이제 투두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그거 갖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노트를 적는 단을 따로 둬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어제는 이게 사실 그 노트의 일부분인 거거든요. 이제 뭐 했냐면은 어제 트위터 막 이렇게 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시다 뭐 메디칼 제텔카스텐을 만드는데 저도 기여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롬에서 제가 캐주얼하게 이렇게 적은 내용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한데 제가 제텔카스텐으로 되게 어떤 생각을 딱 정리한 작은 노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연결된 것들은 특정 분야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찾는 그런 쪽이나 뭐 발견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트카스템을 우리가 덩어리로 만들어 보자 하면 되게 공유할 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협업할 때 이런 게 괜찮겠구나 해서 뭐 이렇게 좀 적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덩어리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좀 약간 그 놀라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적어놔요. 네. 그걸 근데 공유 어떻게 같은 경우는 페이지 단위로 그러면 공유가 가능한 건가요? 로암 같은 경우는? 아니요 페이지도 되고 블락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공유하겠다고 하면 근데 블락은 이렇게 더블 괄호로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그 여기 내용을 고치면 저기로 바뀌어요. 어, 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내용을 여기도 참고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인 거는 아니고 이제 공유 가능한 것만 공유한다고 할 때 그 자기 안에만의 뭐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유가 안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그 보기만 가능한 모드로 열리는 건가? 아니면 뭐 프로텍트 이런 게 살짝 궁금해지긴 해서 잠깐 그거는 여쭤봤거든요. 롬에서 좀 기능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래프 아, 통째로 공유하는 아, 기능이고 편집 권한을 줄 거냐 하는 거 나눠 가지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그 에디팅 기능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편집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남의 건 편집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예. 예, 성민님 거 이렇게 편집하려고 하면은 에러 나오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는 다 열어놨던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네요. 아니요. 페이지 단위로 공유가 되기는 되는데요. 네. 로함에서도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저는 페이지만 넘겼다고 넘기는데 그래프 통째로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하고만 공유해라라고 하는 경고는 뜹니다.
저 예전에 노션에서도 한번 파일 링크 공유함 열었다가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딱 그 페이지만이 아니라 로함의 특성 자체가 내부 맞아요. 네트워킹이나 이런 그래프가 다 연결돼 있는데 네. 뭔가 고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편하게 뭐 만들어 주겠죠. 아직 뭐 기능이. 네. 네, 그러면은 또 저는 사실 링크 거는 거를 이거는 좀 나중에 지금 아니고 나중에 얘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이게 전 무슨 말이었냐면 저 아까 속하님 말씀하신 대로 링크를 제가 자꾸 이렇게 많이 걸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람 이름으로 링크를 걸면 여기서 이제 이게 좋은 예가 되겠네요. 사람 이름으로 링크를 걸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나중에라도 생각을 해내갖고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나랑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 그냥 김태현 치면 되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Q&A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Q&A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Q&A라고 해놓고 하면은 내용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 많아지는데 그거를 필터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하는 게 이게 좀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Q&A인데 뭐에 대한 Q&A다 정도의 맥락은 제목에 있어야 오히려 좀 더 손쉽게 그 페이지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제목이 어느 정도는 좀 한정적이어야지 어,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재활용할 때도 훨씬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 한정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음, 성민님 하셨던 것처럼 만약 요렇게 제목을 하면은 찾아 들어가기 진짜 힘들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이게 아마 디스커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뭐 네네. 많은 놓치는 것보다는 뭔가 그 포괄성이 높은 게 좋은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가비지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비지라고 하는 게 그 시점에 따라 이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플랫한 게 아니라 뭔가에 좀 그 태깅이나 이런 키워드들을 좀 모호하게라도 걸어두고 우선은 이제 큰 그물에 걸리게 한 다음에 그 태깅으로 해서 안에서 이제 필터를 거는 방식으로 해야 놓치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물론 너무 많아지면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딱 좁혀버리면 디스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Q&A라고 하고 이제 안에 뭐 태깅을 뭐 좀 약간 다른 게 해서 우선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도메인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나는 예전에 이 도메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 가면 아 이게 이 도메인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그거를 알면은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그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거든요. 좀 그런 약간 트레이드 오프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서 계속 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보니까 되게 어 네네 다른 데서 이제 쓰던 걸 보니까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결국엔 쿼리를 쓰시더라고요. 롬 내에서도 쿼리가 가능. 네네네. 아, 근데 쿼리가 뭔가 이렇게 어드밴스드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함은 블록 자체에도 쿼리를 써가지고 밑에다가 음. 이제 레퍼런스를 쭉 뺄 수가 있어서요. 저도 투두 리스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투두 페이지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투두 페이지 안에 쿼리를 써서 뭐 업무 노트용 투두 뭐 아니면 뭐 그룹핑을 거기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어승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그를 가장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개를 쭉 달아놓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필터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바라는 건 그냥 태깅할 필요도 없이 그냥 풀텍스트가 의미적으로 좀 검색이 돼서 예, 플랫한 형태로 심지어 태그도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그 한글 문제까지 돼서 좀 찾아지면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할 때는 태깅을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그 태그나 이런 걸 건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조차도 이게 이 태그가 맞나? 아니면 다른 태그도 걸리게 되게 한 이 아티클에 태그를 한 10개 정도 걸어볼까? 이렇게도 서치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예전에 제가 스크래핑 할 때 실패했던 이유가 항상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뭐 태그를 레커멘드 해주거나 이런 서비스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 나중에 찾으려고 하는 용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그를 거는 게 그러면 그 태그가 되어야지만 또 걸리게 되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아,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풀텍스트 서치가 되는 것들을 그런 툴을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이것도 이 태그를 걸지 않으면 못 찾는다라는 저희가 약간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음. 제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저도 태그를 이렇게 태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로그함에서 사용하는 이 링크 기능이 굉장히 네. 제한적이고요. 일단은 뭐 사실은 저희가 지금 페이지 검색 혹은 뭐 쿼리만 보고 있지만 페이지 하나를 찍었을 때 이제 관련된 페이지들이 밑에 이제 레퍼런스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로그함에서 큰 기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그 링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자동 완성처럼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이 길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 이름도 여기 써 있지만 뭐 이제 홍석환을 여기다 이제 적고 싶을 때 그냥 그 꺽쇠 2개 넣고 이제 홍만 치더라도 제가 필요한 이제 리스트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동 완성으로 이제 어떤 텍스트를 완성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태깅이 되고 이제 링크도 되고 해서 나중에는 그게 축적이 되면은 많이 모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명이 뭐 길어요. 보통 뭐 이제 막한 15자, 20자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번 풀섹트 수로 치거나 이제 뭐 단축해서 적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링크를 거는 것처럼 이제 2개 치고 이제 프로젝트명의 앞자리만 써도 전체 텍스트 넣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굳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 클릭하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정보나 자료들 뭐 있던 했던 투두들 그런 게 이제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함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을 때 신경을 좀 덜 써도 된다는 거. 음. 일단 적어놓으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든지 찾아보고 어떻게든지 수정을 하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는. 근데 그렇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오히려 링크 걸 때 제목을 자세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제목에 있는 핵심 키워드로 다시 그 키워드를 치면서 그 링크를 찾을 테니까 예, 어차피 두 가지를 다 추천돼서 쓰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로함은 태그랑 링크랑 개념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사실. 음, 같은 페이지예요, 둘 다. 그래서 사실은 2개를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옵시디안도 잠깐 봤는데 거기는 태그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잖아요. 서칭을 위해서 혹은 뭐 분류를 위한 개념이고 그리고 링크는 말 그대로 이제 개념의 연결을 위한 개념인데 로함 같은 경우에는 태그랑 링크랑 똑같습니다. 사실 형태만 다르게 표시될 뿐이지 태그를 눌러도 그 페이지로 가고 링크를 눌러도 그 페이지로 가고 링크된 페이지를 태그로 쓸 수도 있고 태그된 페이지를 링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홍석환이라고 달아놓은 이런 링크도 있고요. 밑에 이제 샵 넣어가지고 한 홍석환도 있는데 둘 다 눌러보면 같은 페이지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쭉 써놓고 나중에 뭐 이걸 태그로 쓰든 링크로 쓰든 그거는 이제 그 전체 이제 단위의 이제 작은 단위가 되면은 뭐 태그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메시지를 길게 적으면 혹은 자세하게 적으면 하나의 개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제목을 정하는 거랑 두 개의 키워드로 제목을 정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제목을 정해놓은 애는 어, 필터링을 할 때 되게 용이하긴 하겠네요. 두 개로 해놓은 애는 왜냐면 이제 두 개 키워드를 한꺼번에 제목에다 넣어놓으면 그 두 개를 같이 오프 시키거나 온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음, 각각을 나눠 놓으면은 뭐 필터링에서 볼 때는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해보면서 해야겠네요. 되게 감이 안 잡히네. 그 회의록 정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요. 예를 예, 들어서 단발성 회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인데 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 회의, 원래 미팅 이런 거는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워드죠. 무슨 원래 회의라는 키워드 쓰고요. 뭐 이제 회의인데 좀 단발적으로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주제에 대한 회의는 이제 회의 전체를 다 페이지에 키워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원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키워드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을 다 모아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단발적으로 이제 페이지로 작성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건 약간 제가 불안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라도 이제 다른 페이지로 옮겨갈 때 그 회의에 대한 기록이 어디 이상하게 유출되지 않을까 싶어서는 페이지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키워드로 필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을 쓰는데 회의하고 이제 작대기 하나 넣고 이제 회의 이름을 적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메타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그 안에 태그에다가 이게 회의라는 내용도 적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거에 관련된 회의라는 키워드를 전부 다 거기다 적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실질적인 키워드의 링크 혹은 이제 내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료는 이제 회의라는 페이지 안에 있는 이제 태그 혹은 이제 키워드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달달한 개념들의 조합으로 필터링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 번이라는 것을 있는데 그렇게 좀 활용을 하거나 나중에 어떻게 검색하느냐 하는 게 사실 툴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기능에 맞춰서 뭔가 링크나 태그 같은 거를 걸어둬야 더 찾기 수월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네, 근데 뭐 모르겠네요. 뭐 써보면서 계속 이렇게 뭐 해 보시죠. 지금 당장 뭐 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현재는 그럼 서치가 그 컨텐츠의 풀텍스트 기준으로 서치는 안 되는 거인 건가요? 아니 됩니다. 예. 아, 다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위에 양이 저기 많. 서치 페이지에다 페이지 하면은 네네. 풀섹트, 태그, 뭐 링크 뭐 다 검색이 돼요. 아, 이게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뭔가 속도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건가 보죠. 그런 것도 이슈 안 될걸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러기는 네. 검색은 그렇 요즘 워낙 빨라서.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디스커버리가 안 되거나 하는 이런 이슈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뭔가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디스커버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내가 예, 의도적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서 찾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는. 네, 그렇죠. 내 생각들이 그래도 몇 년치 생각이 축적됐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태깅이라든가 이런 게 없더라도 한번, 왜냐면 지금은 또 회고하다 보면 달라졌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안 걸릴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우선 이 안에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디스커버리 된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되면은 사실은 태깅이나 예를 들면 다른 클리핑 툴에서 있던 강박관념은 좀 약간 없어지지 않을까. 예, 그걸 뭐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뭐 먼슬리든 쿼털리든 한번 뭐 올해를 회고한다라고 할 때 로함에 있는 내용들은 뭐 텍스트 기반으로 뭐 빠지는 건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링크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좀 서치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목이 너무 축약적이거나
네. 아니면 태깅 기반이니까 태그가 걸리지 않으면 내용을 뭐 서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약간 열심히 쌓아놨는데 정작 필요할 때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보시는 거에 지금 링크드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 밑에 언링크드 레퍼런스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이 페이지랑 관련 있는 거를 내가 링크하지 않았지만 찾아주는 기능이거든요. 사실 그게 좀 뭐 장단이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디스커버리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선은 예전에 한 10년치, 15년치 그 에버노트나 이런 거 한번 다 옮겨보려고요. 우선 하나 옮겨보고 그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이 지난 10년, 15년에 어떻게든 끌고 본 거를 한번 해보면서 그때 하면서 이제 새롭게 내 생각을 구조하거나 태깅하거나 걸거나 아니면은 뭐 과감하게 또 지우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롬이 지웠어요. 결국은 그 과정이 될 텐데 이게 참 버리지도 3,000페이지, 못하고 3,000페이지 됐더라고요. 에버노트에 아, 이게 클리핑 해놓은 게. 네네네네. 그거를 이렇게 옮길 걸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전수 작업을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네, 지웠습니다. 되게 많이 지웠습니다. 진짜 음, 많이 지웠고. 그렇죠. 지우게 PC 한 번 옮길 때마다 있는 북마크들부터 시작해서 이 참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 남겨두자니 뭐 찾아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은근히 사람들마다 있을 것 같거든요. 지우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에버노트에 스크립을 해놓고도 나중에 네. 같은 자료를 찾을 때 에버노트를 보는 게 아니라 검색합니다. 예, 예, 맞아요. 구글 네. 결국 구글로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해서 이걸 에버노트 찾아서 클릭. 다시 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다 예, 지웠습니다. 아, 네, 뭐 다르게 또 뭐 논의할 게 있을까요? 전 이번 주는 뭐 거의 이렇게 약간 웜업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아무도 없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조금 영상을 보는 게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 아저씨가 되게 이제 그롬 원탱글 그쪽에서는 되게 기초적인 걸 가르쳐 줘가지고 어 베이직 부분을 좀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음, 사 일단은 네 뭐 어차피 그래봤자 다음 주 하나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훨씬 얘기도 할 게 많고 실제 도움도 많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만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분들도 오셔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쓰는지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뭐 따로 이렇게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잘 쓰시는 분들 그래도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약간 팁을 얻어서 네, 좀 지난 다음에는 좀 그런 케이스들 가지고 결국은 따라하기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또 밑바닥이 워낙 없다 보니까 뭐 천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저는 진짜 처음 쓰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데일리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놓고 뭐 이렇게 포맷 입히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구나라는 거 이제 간신히 알 정도이기 때문에 좀 초심자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세정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주까지 더 공부해서 저도 말할 거리를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그냥 필요하신 노트에 한번 써보시면은 금방 또 하실 겁니다. 노트라는 게 뭐.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도 뵐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좋은 주말 좋은 하루 되세요. 되십시오. 네.